이번 강의는 추상 클래스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단어는 클래스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클래스 중에 추상 클래스라는 것입니다. 추상 클래스는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되는 개념입니다. 자바 개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론입니다. 추상 클래스도 상수과 비슷한 방법으로 공부합니다. 추상 클래스의 정의와 특징, 사용 방법을 중점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생소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정의를 중점으로 암기하고 이해하시면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21장 추상 클래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상 클래스를 공부할 때는 추상 메소드를 같이 공부합니다. 먼저 클래스와 메소드를 같이 정리하고 추상 클래스 그리고 추상 메소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멤버 변수와 메소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메소드는 접근 제어자, return type, 메소드명, 4개 변수, 그리고 이렇게 블록을 정하고 메소드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메소드인데 추상 메소드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 블록을 쓰지 않고 메소드의 정의만 하고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한 것을 추상 메소드라고 합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먼저 접근 제어자. 접근 제어자는 퍼블릭이 올 수도 있고 디폴트가 올 수도 있고 프리베이트가 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은 void 또는 int 이런 자료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메소드명이 예를 들어 add 이런 메소드가 올 수 있고 그리고 매개 변수가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메소드의 정의고 이렇게 블록을 지정해서 이렇게 구현하는 게 일반적인 메소드입니다. 그런데 추상 메소드는 이 블록이 없고 바로 세미콜론으로 종결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메소드는 있지만 그 메소드의 기능은 정의되지 않은 상태를 추상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상 메소드는 여기 앞에다가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추상 메소드임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상 메소드는 메소드 정의만 있고 구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현하는 블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앞에 abstract라는 키워드를 작성합니다. 바로 abstract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작성하면 이것은 추상 메소드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내용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여기까지 추상 메소드를 정의하겠습니다. 자, 메소드는 클래스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추상 메소드를 클래스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상 클래스는 어떤 것인지 살펴볼게요. 추상 클래스는 클래스 앞에 abstract 키워드를 작성합니다. 그럼 이 클래스 앞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abstract라는 키워드를 작성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추상 메소드를 1개 이상 포함하면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즉 클래스는 멤버 변수랑 메소드를 가지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메소드 중에 이거 메소드를 정의만 해놓고 구현하지 않은 추상 메소드가 1개라도 있다면 그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된다.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 메소드랑 추상 클래스는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일단은 이론만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볼게요.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구현받은 클래스. 이제 저희가 인터페이스는 지금 장에서 공부하지 않고 다음 장에서 공부할 텐데, 일단은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만 저희가 암기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요거는 생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에서 제정이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추상 메소드는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제정이 메소드 오버라이딩 해야 합니다. 슈퍼 클래스가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서브 클래스가 상속을 받으면 슈퍼 클래스에는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재정의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이론이니 기억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론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가 상속받은 모든 클래스 메소드의 참조가 가능합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A라는 슈퍼 클래스가 있고 B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C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슈퍼 클래스가 있고 B라는 서브 클래스, C라는 서브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슈퍼 클래스에는 메소드와 또는 멤버 변수 같은 것이 존재하겠고, 그거를 B 클래스, C 클래스에 상속을 준 상태입니다. 만약에 A 클래스에 A라는 메소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를 B와 C 각각 두 개의 서브 클래스에서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AAA라는 메소드가 오버라이딩 되어 있을 거고요. 오버라이드. C 클래스에서도 AAA라는 메소드가 오버라이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현재 상태를 저희가 기억하면서 여기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슈퍼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 그러면은 슈퍼클래스는 A죠. 그럼 A라는 클래스의 참조 변수, 예를 들어서 뭐 A1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참조 변수가 되고 얘는 타입이 된다는 거죠. 참조 변수가 상속받은 모든 클래스, 여기서 상속받은 모든 클래스는 B와 C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모든 클래스 메소드의 참조가 가능. 네, 이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서 코드를 샘플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U라고 하고요. 여기에 B 클래스의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A라는 슈퍼 클래스가 있고 이거는 B 클래스 생성자죠.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B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그럼 얘는 슈퍼 클래스, 얘는 서브 클래스. 슈퍼 클래스의 변수로 서브 클래스 객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a1.aaa라는 메소드 호출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A라는 슈퍼 클래스 타입의 A2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이번에는 객체를 C 클래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a2.aaa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슈퍼 클래스의 타입의 변수는 서브 클래스가 B가 됐던 C가 됐던 간에 슈퍼 클래스가
슈퍼 클래스 변수로 서브 클래스의 메소드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기 AA 요 메소드는 얘를 호출하는 거고요. 여기서 A2의 AA 메소드는 여기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 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시다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암기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슈퍼 클래스에서 AAA라는 메소드가 추상 클래스로 이렇게 A는 추상 클래스라는 의미입니다. 추상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다면 B와 C는 반드시 이 클래스를 오버라이드 해야 됩니다. 그리고 A 타입의 변수가 각각의 객체에 접근이 가능하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인터페이스 때 저희가 다룰 것이니 지금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암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전에 저희가 정의한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소드를 소스를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암기를 한번 해볼게요. 추상 메소드의 정의. 추상 메소드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지만 구현은 되지 않은 상태. 이게 추상 메소드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 휴먼이라는 클래스에서 메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info라는 메소드가 있고 informajor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메소드에서 어떤 것이 구현이 되고 어떤 것이 구현이 되지 않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fo 메소드를 보시면 블록이 이렇게 잡혀 있죠. 이 블록이 있다는 것은 얘는 실제 구현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informajor라는 메소드는 블록이 없고 바로 세미콜론이 찍혀 있죠. 요거는 메소드가 정의만 되어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에 되어 있는 info 메소드는 일반 메소드고, 그리고 블록이 없고 바로 세미콜론 적혀 있는 거는 추상 메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붙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은, 이 메소드 부분은 바로 추상 메소드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상 메소드는 이렇게 정의가 끝났고요.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가 한 개라도 있다면 그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휴먼이라는 클래스는 메소드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추상 메소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먼이란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붙이게 된 겁니다. 옆에 소스 보는 패키지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패키지와 소스에 있는 정보를 보면 이건 패키지 이름이고요. 자, 휴먼이라는 클래스 앞에 아이콘을 보시면 이렇게 A가 붙어 있습니다. 이 A가 바로 추상 클래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소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메소드 중에서는 구현된 메소드랑 구현되지 않은 메소드가 있습니다. 구현되지 않은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라고 하고, 그리고 추상 메소드에는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붙입니다. 그리고 추상 메소드가 한 개라도 있으면 그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abstract라고 키워드를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클래스에서는 이렇게 아이콘에 A라는 글자가 붙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추상 클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이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또 다른 클래스가 있다면, 한번 제가 대표로 A1이라는 클래스와 A2라는 클래스가
이 추상 클래스를 이렇게 상속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1 클래스, A2 클래스는 현재 멤버 변수, 그리고 메소드,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총 3개의 멤버 변수와 그리고 메소드를 상속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멤버 변수와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이 메소드는 그냥 A1이나 A2나 두 클래스가 그냥 상속받으면 되지만 추상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는 인포 메이저란 클래스는 반드시 오버라이드 해야 합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 다음 소스를 보고 이 부분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 클래스 메소드 오버라이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게 되면은 클래스가 휴먼이란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클래스랑 똑같은 클래스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멤버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인포라는 메소드가 하나 있고 인포 메이저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인포 메이저 메소드는 현재 구현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얘는 추상 메소드가 되겠고요. 추상 메소드를 한 개라도 포함하고 있으면 추상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휴먼이란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로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붙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아래에 있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자바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자바 클래스는 휴먼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휴먼 클래스에 있는 이 네임 변수와 인포라는 메소드와 인포 메이저라는 메소드를 상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네임과 인포는 그냥 상속받아서 사용하면 되지만 얘는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버라이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는 이렇게 빨간 줄로 에러가 났다는 안내를 표시합니다. 여기를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이 밑에 보이시는 이런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거가 바로 implemented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라 라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딱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옆에 있는 소스처럼 이렇게 코드가 변경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를 저희는 어노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어노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어노테이션은 메소드 오버라이드를 의미하는 어노테이션입니다. 요것만 봐서도 저희가 알 수 있죠. 슈퍼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했구나 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했는지는 다음 코드에 보이죠. 여기 보시면 public void info major라는 슈퍼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제정했다 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했던 저희의 오버라이드랑 비슷한 개념이지만 abstract가 붙은 메소드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 클래스로 설계한 상속 프로그램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를 살펴보면 AA라는 패키지에 휴먼 자바, 그리고 자바, 그 다음에 메인, 스프링이라는 총 4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 휴먼이란 클래스는 A라는 아이콘이 붙어 있네요. 이걸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휴먼은 추상 클래스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라고 한다면 이 휴먼이란 클래스 안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추상 메소드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소스 휴먼이란 클래스를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휴먼 클래스는 바로 여기에 예제가 있네요. 자, 이 예제를 보시면 멤버 변수, 그리고 메소드, 그리고 메소드, 이전에 봤던 예제랑 동일한 그런 예제이죠. 여기 보시면 public abstract void info major, 그럼 info major라는 추상 메소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java라는 클래스가 있죠. 그리고 spring이란 클래스 두 개가 있습니다. 자, java 클래스는 상속을 받았습니다. 휴먼이란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스프링이란 클래스도 휴먼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바 클래스는 휴먼으로부터 상속을 받고 스프링도 휴먼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바 클래스는, 여기는 자바 클래스는 휴먼이 가지고 있는 하나, 둘, 세 개의 자원을 그대로 상속받았고요. 스프링이라는 클래스도 하나, 둘, 세 개의 자원을 그대로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슈퍼 클래스를 확인을 해보니 추상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추상 메소드는 강제로 반드시 서브 클래스에서 제정이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바 클래스는 다른 멤버 변수나 메소드는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고 또 오버라이드 해도 되죠. 그런데 이 멤버 변수는 오버라이드가 불가능하죠. 근데 인포 메소드는 오버라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오버라이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추상 클래스는 반드시 오버라이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public void information, public void information, 동일한 메소드 형식에 이렇게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자바 클래스는 자바 과목이다, 이렇게 메소드 오버라이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스프링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스프링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휴먼에 있는 name이라는 변수와 info 메소드, info major 메소드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3개 중에 추상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얘도 반드시 추상 메소드를 제정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이란 클래스도 슈퍼 클래스의 추상 메소드를 이렇게 메소드 제정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스프링 과목이라고 코드를 구현하였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설계를 하고 실제 코드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클래스에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자, 이 코드는 그러니까 이번 장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부분에 있는 이론도 같이 섞여 있는데요. 일단 그 이론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여기 부분이 지금 저희가 보려고 하는 코드는 얘입니다. 얘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얘 부분이 자료형이죠. 슈퍼 클래스의 자료형, 이 슈퍼 클래스를 의미하고 있죠. 이 슈퍼 클래스의 자료형을 의미하고 얘는 변수입니다. 그럼 자바 클래스라는 변수는 휴먼이라는 자료형 객체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만든 객체는 자바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예전에 봤던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죠. 자바 클래스라는 변수는 휴먼이란 타입의 객체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데 실제 만든 객체는 자바라는 객체죠. 서브 클래스가 됩니다. 이 휴먼이라는 슈퍼 클래스가 아니라 휴먼이라는 슈퍼 클래스를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 객체가 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다. 자, 다음 코드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휴먼이라는 슈퍼 클래스 자료형을 참조하는 스프링 클래스란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는
휴먼 클래스가 아닌 휴먼 클래스를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 스프링이라는 객체를 참조하도록 선언해 놨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슈퍼클래스의 자료형은 슈퍼클래스를 상속받은 어떠한 객체라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코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만든 자바 클래스라는 변수, 이 변수에 info라는 메소드 호출했습니다. 자, 이 info라는 메소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바 클래스를 봐야 되겠죠. 자바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로부터 name이란 변수, info라는 메소드를 상속받았고, info 메이저도 상속받았는데 얘는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을 좀 지우고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한번 제가 표시해 볼게요. 얘는 info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info 메이저, 이 두 개의 메소드를 현재 자바 이 클래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바 클래스.info 호출했을 때는 바로 여기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된 거고요. 자, 이번에는 자바 클래스.info 메이저라는 메소드 호출했을 때는 이 메소드는 여기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거 info 메소드 호출한 결과값은 얘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 info 메이저를 호출한 결과값은 자바 감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프링 클래스.info, 이 스프링이라는 변수를 참조했습니다. 변수에 있는 주소를 참조했죠. 자, 스프링 클래스라는 변수는 스프링이라는 객체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참조하고 있겠죠. 스프링 클래스는 이 스프링이라는 객체를 참조할 겁니다. 자, 스프링이라는 객체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스프링이라는 객체도 name과 그 다음에 info와 그 다음에 info major라는 총 3개죠. 하나는 멤버 변수, 2개는 메소드를 상속받았고 그 중에 info major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그러면 얘도 자, 표시를 해볼게요. 가지고 있는 메소드는 info와 info major라는 메소드를 얘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코드를 보시면 스프링 클래스, 이 변수가 info라는 메소드를 참조했죠. info라는 메소드는 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스프링 클래스.info major라는 메소드는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는 info가 출력될 때는 얘가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info major,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스프링 감옥이라는 텍스트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소드를 활용해서 예제를 작성한 프로그램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소드 중에 구현이 되지 않은 메소드는 추상 메소드이고, 추상 메소드가 한 개라도 있다면 이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된다. 이 개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에 선언된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오버라이드 해야 한다. 이 개념, 이 두 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장에서는 추상 클래스를 공부하였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큰 경우 상속과 함께 많이 사용되며 자바나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개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접하시게 될 다양한 환경이나 프레임워크에서 만나게 될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장도 수고하셨습니다.